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식시장 주변의 재료와 또 시장의 돈 흐름이 어떤지 살펴보면서 어떤 업종, 어떤 종목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주식시장에 여러분들께서도 최근 조금 느끼듯이 테마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습니다. 조금 큰 테마라고 하면은 우리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사우디에 있는 아람코 원유 생산 시설을 예멘 반군이 공격을 했죠. 그와 관련해서 국제 원유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재료를 투기 세력들이 절대로 놓칠 리는 없겠죠.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는 정유주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국내로 봐서는 돼지열병이라고 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해서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돼지열병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돼지 가격이 급등을 해서 지도부들이 굉장히 곤혹을 겪고 있는가 봐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은 데다가 돼지 소비량이 상당히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돼지 사료로서 콩을 수입하느니 마느니, 또 멕시코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콩을 중국을 수출을 함으로 인해서 멕시코 콩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현상도 벌어졌는데요. 여튼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입장으로는 한 46% 정도 최근 1년 동안 돼지 가격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그런데 사람들이 시장에서 체감하기로는 벌써 2019년 올해만 하더라도 돼지고기 가격이 한 2배 정도 올랐다고 해요. 돼지고기가 주식인 나라에서 많이 먹는 나라에서 돼지 가격이 그렇게 오르게 되면 지도부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곤혹스럽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점점 힘들어지다 하고 아우성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튼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중국도 마냥 여유가 없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있어가지고 자꾸 국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자꾸 미국에서 관세를 높이 관세 장벽을 쌓다 보니까 경기도 좋지 않은 데다가 돼지고기 가격마저 저렇게 오르니 중국 지도부들은 당연히 조급할 수밖에 없겠죠. 그와 관련해서 미중 무역 전쟁도 어느 정도 조금 협상해서 정리되는 길로 나가는데 일조를 하지 않겠나 싶어요. 여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돼지고기 소비는 뭐 중국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생겼습니다. 약이 없다 그래요. 백신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테마를 또 돈 있는 사람들이 잡겠죠. 가만히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에도 돼지고기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살처분을 벌써 거의 한 4,000마리 정도 했다고 하는데요. 예방 차원에서. 그럼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당연히 쫓아갈 수밖에 없겠죠. 닭고기 만들어서 파는 하림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식시장에는 테마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시국이 어수선하면 테마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 전체적인 돈 흐름도 봐야 되겠지만 개별 종목, 개별 업종 이런 돈 흐름도 유심히 살펴보면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은 또 먹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테마와 좀 무관하게 지금 그동안 우리 바이오주들 쭉 썼죠. 엄청 하락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이오주를 다시 매수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한두 달 정도 전부터 의약품주가 바닥권을 지나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사전에 의약품주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 들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최근 의약품주도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평균을 보는 것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는 개별 업종, 개별 종목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은 직접 매수해서 따라가고 또 어느 정도 테마에 걸려서 급등하는 종목들은 정리도 하는 그런 대응이 필요한 시점일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았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아요. 이렇게 팔았어요. 그런데 의약품주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했죠. 좋습니다. 지금 의약품주 괜찮아요. 그리고 뭐 나머지 업종도 팔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재 시장에서 다행스러운 것이 이 연기금이란 투자 주체가 골고루
거의 업종 골고루 전반적으로 매수해 주면서 시장 방어를 떠나 시장 지수를 이끌고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수급적으로 아주 좋아요.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은 이렇게 지금 아직도 우리 종합주가 지수 차원에서 보면 매물 구간을, 매물대를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를 매물대라 하면 이 이상 이렇게 올라서야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인데 굉장히 흐름이 좋잖아요. 흐름 좋고 저 흐름은 연기금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 흐름 관련해서 오전에 카페에서 잠시 언급을 해드렸죠. 보면은 시장 돈의 전반적인 큰 흐름을 좌우하는 재료들은요, 미중 무역 협상, 한일 무역 갈등, 북핵 문제, 그리고 금리 인하, 또 경기 부양 등과 같은 이런 굵직굵직한 재료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해결되어 들어간다면 시장 큰 돈의 흐름이 바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와 무관하게 우리 시장에서 국지적으로 돈이 흘러 들어간다 이 말이죠.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정유주가 간다거나 또 돼지열병이라는 테마를 이용해서 또 닭고기나 다른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의약품주 쪽으로 테마가 아직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만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저가 매수로 봐야 되겠죠. 매수한다든가 이런 돈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국지적인 돈 흐름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관심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서 제가 오늘 시간상 조금 빨리 진행하려고 이렇게 정리를 해 뒀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요, 자, 의약품주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유한양행을 다음으로 많이 매수했고, 보령제약, 대웅제약, 영진약품, 한미약품, 종근당 홀딩스 이런 종목들 있죠. 의약품주 지금 확실히 이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조금 보이죠. 근데 이참에 시장 수급도, 의약품주 수급도 잠시 한번 살펴봅시다. 의약품주 누가 주도를 하고 있는지, 언제부터 돈이 들어왔는지, 자, 궁금하잖아요. 의약품주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를 보게 된다면, 생각해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전망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식시장의 측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약품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주주들, 의약품을 보유한 주주들은 굉장히 큰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약품 이쪽이 산업이 커지게 되면, 의료 서비스 산업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그쪽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도 많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쪽의 직업의 보수 수준은 제조업에 비해서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조업은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파는 건데,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복지 재원으로 지출되는 것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노인 요양, 장기 요양 이런 쪽으로 해서 정부에서 돈을 쥐고 주기 때문에 넉넉하게 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일자리는 많이 생길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수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처하기를, 의약품주 같은 경우는 돈 생길 때마다 주가 떨어지면 더 좋습니다. 계속 사두는 게 좋아요. 지금 세력들을 보세요. 이 세력들을 보면은 이미 세력들은요, 중간에 사고 팔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2017년 이 중반기부터 해가지고 한 여름쯤부터 해서, 물론 이쪽에 상승을 하다가 이만큼 의약품주가, 바이오주 여러 가지 사태들이 많았잖아요. 악재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지만 이 세력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물량을 늘렸습니다. 그렇죠. 늘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세력들의 물량을 생각해 본다면 이 바이오주들이 그동안 악재가 있었던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지 않았던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밑도 끝도 없이 의약품주가 계속 상승을 한다면은요, 이렇게 의약품주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한다면 이 세력들이 사는 물량들은 점점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쑥쑥쑥쑥쑥 떨어지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매수할 때 훨씬 더 싸게 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계속 이쪽으로 적립식으로 매수했던 분들은 괜찮을 수가 있는데, 괜히 그 세력들이 의약품주 던진다고 해서 손해보고 던지면 손해죠. 그냥 떨어지더라도 그냥 들고 있다가 돈 생기면 계속 사두는 게 의약품 쪽은 괜찮습니다. 일단 의약품주 수급이 상당히 괜찮아요. 의약품주 지금 여기 언급되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은 현재 시장에서 세력들이 오늘 많이 매수한 종목들입니다. 오늘 이 종목들이 돈이 많이 들어왔다 이런 건데요. 상위권에 의약품주가 포진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들만 지금 현재 의약품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기관들이 다 사고 있어요. 기관들이 다 사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한미약품입니다. 이 세 종목은 기관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겠고요. 그 외에 삼성전기도 예전에 한번 분석을 해드렸죠. 현재 수급이 여전히 괜찮고요. 건설주도 요즘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현대건설, 포스코, KTNG 이런 종목들 있죠. 오늘 시장에서 돈 들어오는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꼭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이버에 가면은 네이버 자료도 상당히 괜찮죠. 보면은 지금 오늘 돈이 들어온 게 이런 거죠. 업종 상위를 보면 제약주로 돈이 많이 들어왔다. 그 중에서 상한가,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은 상한가도 갑니다. 가고요. 또 그리고 건강관리업체, 마찬가지로 의약품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쪽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흥구석유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가 봐요. 거의 상한가 갔는가 본데, 이런 종목들. 저거는 아무래도 사우디 아람코 원유시설 폭격에 의해 가지고 정유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오르는 테마주 아니겠어요? 또 그리고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테마상에 한번 볼까요? 상한가 볼까요? 이렇게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을 살펴보면 이 하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돼지고기,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닭고기가 괜찮을 거다 이렇게 해서 하림은 오늘 가뿐하게 상한가 가버렸습니다. 자, 지금 따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저 돼지고기 관련해서 돼지 열풍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금방 어떻게 종료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얼만큼 대처를 잘 하는가에 달려 있지만, 저 중국 같은 경우는 1년간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요. 아직도 그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 돼지 열병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어떻게 대처를 해서 진압이 되는 걸 봐가면서 봐야 되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중국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한 몇 달 정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뭐 짧은 테마는 아니라는 점. 그래서 한일물 보유하셨다면 지금 당장 정리할 수준 아니고요. 좀 더 지켜봐도 될 것 같고, 또 할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지금 할인 들어가서 어떻게 하려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테마도 많으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의약품주 이런 거 괜찮잖아요. 또 흥구석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가 간 종목들 막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돈이 들어오니까 바이오 이런 종목도 오르잖아요. 무슨 바이오텍도 오르잖아요. 그래서 저런 테마들 시가총액이 가벼운 것들은 지금 여기 누가 들어와 있느냐? 뻔하지. 저런 종목들이 어떻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입니까? 개인들이 가지고 노는 종목들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시국이 어수선하면 테마가 생긴다. 그럼 누가 생기노? 우리나라에 뭐 사채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식시장 주변에는 저런 테마 바람을 가지고 먹고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신문지상에서 익히 보시는 분들도 뭐 그분하고 어떤 친인척이 주가 조작 뭐 이런 걸로도
이야기가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주식시장 주변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테마 봐서 돈 벌어볼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잘 이용해서 보유 종목들 조금 비싸게 팔아먹는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지금 오늘 시장에서 모든 기관들이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이 기관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을 보니까 이 네 종목 정도로 검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네 종목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그동안 또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부강약품 작년에 엄청났었죠. 부강약품이 작년에 2018년도 요 말 있죠. 요때 주식 배당을 20% 줬습니다. 20%. 그리고 요때는 10% 줬어요. 10%. 계속 줬습니다. 해마다 줬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배당 줄어서 주식 배당 줄어서 상당히 좋았어요. 한 몇 년간. 아무래도 상속세 때문이 아닌가 뭐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뭐 그만큼 줄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저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뭐 그렇게 접근할 만한 좋은 시점은 아닙니다. 그냥 오늘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부강약품이 오늘 그냥 이래 돈이 들어온 거지 그렇다고 해서 상당히 지금 관점에서 시점에서 접근하기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봅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예술입니다. 와, 이 정말 좋네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런 거 정말 좋다고. 주가가 물론 하락하긴 했습니다만은 60의 이동 평균선에 이렇게 딱 고개 쳐드는 거 있죠. 세력들이 사면서 이런 거 정말 기술적으로는 예술적인 지점입니다. 저런 지점이. 물론 이 지점 이후에 계속 상승을 할지 뭐 상승을 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림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위치예요. 그리고 세력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매수했습니다. 최근 1주도 매수했고요. 최근 한 달 평균을 봐도 엄청나게 세력들이 많이 매수해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중에서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연기금도 많이 매수했고 수급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 악재가 있을 수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아마 그런 영향도 받지는 않겠어요. 여튼 이래 수급상으로 볼 때, 차트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에코마케팅이라는 종목 한번 봅시다. 이 종목은 그냥 오늘 수급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앞으로 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서 본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좀 볼 때 기분이 어때요? 이 종목하고. 또 아니면 부강약품하고. 그죠? 이 세 종목 중에서 하나만 내라면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할 것 같아요. 일단 그림이 별로네요. 한미약품도 한번 보자. 한미약품도 조금 그러네. 물론 뭐 수급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니면 세력들이 2017년도부터 들어와서 물량을 거의 빼지 않았습니다. 뭐 이 정도면 거의 다 들고 있다 봐야 되죠. 그런데 이런 위치가 좋잖아요. 이런 위치, 요런 그 이동평균선 아래쪽에서 기술적으로 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위쪽에서 이렇게 드는 게 아무래도 주식 투자다 보면 차트도 참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차트 위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세력들이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뭐 입지를 할 만한 시점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기다려 보면 또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테마들 또 그리고 연기금에서 주가를 지수를 방어하고 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매수하면서 종목들의 수익을 조금씩 나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또 현재 시장은 시장의 큰 돈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보기보다는 각 개별 업종, 개별 종목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살펴본 것처럼 전반적으로 쭉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정리하자면 뭐 의약품주 업종 같은 경우는 그동안 바이오주가 워낙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동안 의약품주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도 외국인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팔지 않았던 것을 아까 전에 의약품주 업종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또 장기적으로 봐서도 괜찮고요. 의약품주는 테마와 상관없이 그냥 업종 자금 순환 뭐 이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해서는 하림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할인 들고 계신 분들은 기분 좋게 들고 계십시오. 그런데 할인을 들고 있지 않다. 그래서 어쩌든가 내가 한 고개 내밀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런 경우도 있구나 생각하고 부럽다, 좋겠다. 다음에 나도 내가 부여한 종목에서 저런 테마가 형성되면 좋겠다 하고 그냥 기다리지. 쓸데없이 나도 좀 먹어보려고 낑기 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정유 관련해서도 정유 시설이 어떻게 복구되는 데 몇 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그 어떤 기간으로 봐도 이게 굉장히 긴 테마가 아니다 아닙니까? 또 미국에서 비축유 팔고 비축유 꺼내 쏘고 각국에서도 막 꺼내 가지고 석유 가격을 각국 정부에서 안정시키려고 하는 시점이거든요. 안정.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 가격이 올라가지고 화학 제품 가격까지 오르게 되면 사람들이 쓰는 공산품 가격이 다 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격들이 올라서 소비까지 떨어지게 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기기 때문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각국 정부에서는 이 일에 석유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국에 있던 비축유 풀어서 어떻게든지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우디에서도 저렇게 계속 파괴된 줄로 놔두겠습니까? 복구하겠죠. 복구되는데 몇 주 시간이 걸린다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긴 테마가 아닙니다. 이거는 짧은 몇 주짜리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돈을 벌어 먹어야 되니까 자꾸 이제 부추기는 거죠. 뉴스. 그러니까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부추기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정유 웃잖아, 기름값 많이 오른다,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쭉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몇 주 만에 만약에 복구가 완료되고 예멘에서 더 이상 추가 공격이 없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차익 실현하고 나오겠죠, 세력들은. 근데 미래에 일어날 수 없듯이 예멘에서 또 알아요. 무인 드론기 좋다 아닙니까? 우리도 북한에서 남한까지 그냥 날라오잖아요. 그냥 GPS도 쭉 지정해놓고 날려버리면 가는데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재미 봤다 이래가지고 숨어서 몇십만 원짜리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몇백만 원짜리 그런 거 드론 막 산발적으로 날려가지고 또 석유 생산 시설을 원유 생산 시설을 때려박아버렸다. 그러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 일단 조금 주의하는 편이 좋겠어요. 자,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주변에 돈이 들어오고 있고 테마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국이 어수선하니까 테마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돈 들어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자, 힘내시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돈 들어오는 종목들 점검을 해가지고요. 돈 들어올 때 하나씩 조금이라도 더 사서 심지어 아르바이트 할 수 있으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두는 게 좋겠습니까?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네, 이상입니다.